학교야 울지마. 오째는 문해창작과를 졸업했다. 2008년 장편동화 날마다 포크땡스로 마이송 문학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는 동화 콩치짝꿍 파치짝꿍, 나의 블루보리 왕자, 오메 할머니 등이 있다. 줄거리. 정민은 스케치북에 가득 차게 학교를 그렸다. 학교 벽면에 수많은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그림 제목은 학교야 울지마였다. 만장일치로 정민이 그림이 뽑혔다.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을 힘없이 나서던 6학년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다시 학교로 달려갔다. 라면 끓여주세요. 라면? 너희들이 정 그러고 싶다면 그러지 뭐. 선생님 집은 아이들한테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었다. 라면 대신 떡볶이와 호떡을 만들기로 한 선생님은 몹시 분주해졌다. 정희가 말했다. 선생님, 노을 언니가 우리한테 글 쓰는 거 가르쳐 준대요. 전에 언니가 글쓰기 선생님을 했대요. 아, 번역하신다는 분? 야, 정희가 섭외 능력까지 있네? 정희는 곧장 언니한테 전화를 했고 선생님과 함께 언니 집에 갔다. 맛있게 호떡을 먹던 노을 언니는 폐교 이야기를 듣고 어쩔 줄 몰라 했다. 강산이가 얼른 나섰다. 우리는 축 처져서 다니지 않기로 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더 즐겁게 보내기로 했다니까요. 정희는 노을 언니를 교실로 안내했다. 선생님과 김 주사님도 교실로 들어왔다. 언니는 학교에 대해 마음에 있는 말을 글로 써보라고 했다. 김 주사님이 어릴 적 학교에서 있었던 즐거운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내 후배들한테 내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말이다. 꿈꾸는 걸 무서워 말어. 노을 언니는 커다란 보온병을 꺼내 아이들에게 코코아를 따라서 놓아주었다. 까만 코코아 위에 새하얀 마시멜로가 구름 같았다. 정희는 노을 언니가 써준 글을 보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훅 올라오는 것 같았다. 담담하게 써 내려간 글을 읽으면서 나는 부끄러워졌어. 지금처럼 가슴으로 내 이야기를 마음껏 써나가게 응원할게. 다음날 정희와 다은이는 노을 언니와 소풍을 갔다. 다은이가 만든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먹었다.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로 노을 언니가 말했다. 너희들은 정말 특별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구나. 난 어릴 때 이런 소풍은 꿈도 못 꿨어. 쓸데없이 바빴거든. 새벽에 속독학원 가고 집에 오면 바이올린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지. 학교 끝나면 또 학원에 갔어.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아본 기억이 없어. 셋은 산 중턱에서 비료포대를 깔고 앉았다. 비료포대는 순식간에 아래로 내려왔다. 노을 언니는 집을 아주 예쁘게 꾸며놓았다. 한쪽 벽면에 언니가 그린 그림이 보였다. 언니가 만들어준 스파게티는 영화관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맛있었다. 정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다.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나는 왜 맛있는 거 먹으면 엄마 생각이 나는지 몰라. 노을 언니는 정희를 데려다 주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다. 30살 먹도록 이렇게 즐거운 소풍은 처음이었어. 잘 자, 정희야. 선생님은 올봄에 학교 뒤에 고구마를 심어 겨울에 여행을 가자고 했다. 선생님과 김 주사님이 힘을 가장 많이 썼다. 10월의 마지막 날 아이들은 나란히 앉아 한 고랑씩 맡아 고구마를 캤다. 점심때가 되자 김 주사님 부인이 냄비 가득 다슬기 수제비를 담아 오셨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쯤 화단에 있는 고구마까지 모두 캤다. 운동장 가운데 고구마 상자가 점점 쌓여갔다. 저녁에는 아주머니가 자주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치킨을 준비했다. 노을 언니는 김밥을 넣은 큼직한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다.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장기자랑을 했다. 학교에서 야영을 하며 어디로 여행을 갈지 이야기를 나누다 강산이는 벌써 잠들었다. 이 녀석은 무슨 머리를 대자마자 코를 고냐? 그래 잘하자. 얘들아 사랑한다. 고구마를 판매한 수익금과 마을 어른들의 후원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아이들은 노을 언니가 꼭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언니는 흔쾌히 함께 하기로 했다. 선생님은 언니를 만나면 다른 때보다 더 잘 웃었고 조금 허둥대는 것 같았다. 정희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은 집에서 먹고 점심은 광주에서 먹고 저녁은 우도에서 먹었어. 하루 동안 세상을 다 여행한 기분이여. 내 볼 한번 꼬집어봐. 이거 꿈은 아니겠지? 다음날 한라산 중반, 산 중반에서 정상까지 가는 코스다. 윗세 오름에 다다르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힘든 눈꽃 터널이 나왔다. 동화 속에서 보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오메 좋다. 그토록 고대했던 3박 4일간의 제주도 여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겨울방학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민이 키만한 아담한 소나무를 잘라 교실에 들고 왔다.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들과 루돌프 그림, 그리고 받고 싶은 선물을 쓴 카드를 달았다. 소나무에 전구를 감고 스위치를 누르자 전구들이 저마다 다른 빛을 내며 깜빡였다. 노을 언니와 함께하는 글쓰기 수업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정희는 바람에 잘 말린 곶감을 챙겼다. 정민은 할아버지가 사온 피자를 챙겼다. 강사이는 주먹밥을 가지고 왔다. 노을 언니는 아이들이 가져온 음식을 보고 활짝 웃었다. 이런 게 책거리라는 거구나. 우리가 벌써 10번이나 글쓰기 시간을 가졌더라. 진짜 아쉽다. 너희들은 더 그렇겠지? 그래서 말이야, 타임캡슐을 묻으면 어떨까 해. 10년 뒤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도 되고 무엇이든 좋아. 그림도 괜찮아. 노을 언니가 예쁜 편지지와 봉투를 나눠주었다. 타임캡슐에 쓴 편지를 차례차례 넣어서 화단에 묻었다. 온 마을이 눈천지였다. 폭설 때문에 본교에 가서 졸업식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했다. 말끔하게 정장을 입은 선생님을 본 순간 정희는 목이 맸다. 졸업을 축하한다는 큰 종이가 붙어있고 천장에는 색색의 풍선이 달려있다. 우와, 파티장 같다. 다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산꽃 분교, 특별한 너희들을 만나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 씩씩하게 즐겁게 살자. 지금처럼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정민은 선생님에게 깔깔깔 상과 초콜릿 한 봉지를, 다솔이는 선생님에게 요리사상과 요리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강산이는 고독상과 저수지에서 직접 잡은 자라를, 다은이는 다독상과 피아노 연주를 녹음한 테이프를 드렸다. 정희는 선생님과 노을 언니에게 고운 어른상을 드리고 겨울방학 동안 짠 목도리를 선물했다. 운동장으로 달려나가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따라가다 정희는 걸음을 멈추었다. 오랜벗 학교가 정희를 보고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정희는 눈물을 삼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학교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학교야 고마워. 의미를 찾는 질문, 산골 마을의 풍경. 폐교를 앞둔 산골 분교의 마지막 학기. 6학년 3명과 2학년 2명이 전부인 산골 학교이다. 제목과 달리 매우 긍정적이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폐교 결정이 기죽지 않고 즐겁고 따뜻하게 추억을 만들어간다. 숨막히도록 빡빡한 일정으로 수업을 받는 도시 아이들과 대조적인 일상을 보낸다. 과장이 느껴지지 않게 포근한 산골의 일상을 보여준다. 선생님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아이들에게 축구하자고 라면 먹자고 떼를 쓰고 논술 학원을 다니고 싶어하는 정희에게 번역하는 노을 언니는 무료로 글쓰기 수업을 해주며 꿈을 키워준다. 할머니는 도토리묵을 만들어 선생님에게 드리고 학교 일을 돌보는 김주사님은 삼겹살 파티를 만들어준다. 귀농한 다은이네는 형편이 어렵지만 이웃들과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 산골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생활과 아름답게 펼쳐지는 자연이 보인다. 동화 같은 동화다. 현실과 차이가 나는 꿈과 긍정 이야기다.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공감하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자신들과 다르게 사는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면 그만큼 사고의 영역이 넓혀질 것이다. 정확히 읽기. 책에 있는 사실을 찾아보세요. 선생님은 집에 가는 아이들에게 축구 한 판 하고 라면 끓여 먹고 갈래? 하고 묻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선생님의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찾아낸 의도는 무엇인가요? 미술 시간 정민은 학교에 울지마 란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그림인가요? 노을 언니는 정희에게 그건 정희 마음을 솔직하게 썼다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나요? 졸업식 날 선생님이 아이들로부터 받은 상과 상품은 무엇인가요? 깊이 읽기.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노을 언니는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꼭 시골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산꽃 분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은 폐교 때문에 기죽지 않고 추억을 만들며 즐겁게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추억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 추억들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도 책 속 아이들처럼 10년 뒤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어린이들이 책을 읽으며 저절로 자신과 책 속 아이들을 비교할 것입니다. 학교와 집 등 부분으로 나누어 비교한다면 보다 분명하게 보일 것입니다.